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비트코인 자료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장 분석도 있고 온체인 데이터, 뉴스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 요인들, 그러니까 뭐 거시경제나 내부 동력,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순 가격 예측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럼 일단 최근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그 FOMC 회의 끝나고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았어요. 특히 비트코인이 막 10만 달러 다시 넘어서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 뭐 비하인 크립토 자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4월 초에 비하면 거의 30% 넘게 올랐고 2달 만에 최고치였죠. 30%나요? 와, 네.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사람도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문을 두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확실히 분위기가 뜨거웠군요. 이런 상승세의 가장 큰 힘, 역시 자료들 보니까 그 현물 ETF, 이걸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현물 ETF로 돈이 막 들어오는 게 결정적이었어요. 최근 2주 동안만 봐도 46억 달러 넘게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총 운용자산 규모 AOM이라고 하죠. 그것도 역대 최고치에 거의 가까워졌고요. 46억 달러,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6일에 바이낸스에 1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뭐랄까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매수 대기 자금. 그럼 비트코인 하면 또 그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 얘기도 해야 하잖아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요. 과거 패턴으로 보면 지금은 어느 시점쯤 될까요? 네, 그 반감기 사이클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딱 지나고 나서는 잠깐 조정을 받다가 그 뒤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왔거든요. 치과신문 자료 분석을 보면 2024년 4월 이번 4차 반감기가 2016년 2차 때랑 흐름이 좀 비슷해서 아마 2025년 하반기쯤 그때 이번 사이클 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2025년 하반기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에는 현물 ETF라는 아주 큰 변수가 새로 생겨서 과거 공식대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근거벌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M2,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양도 엄청 중요한 변수죠. M2가 늘어나면 보통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반감기 사이클 단계나 뭐 연준 금리 정책, 달러 가치 이런 거랑 다 얽혀 있어서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단순하지가 않죠. 네, 그냥 M2 늘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유동성 흐름 모델 이런 걸로 예측하는 것도 있던데 뭐 6월 말 7월 초에 14만 달러, 15만 달러 간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정확도가 80% 정도고 단기적으로는 뉴스나 이슈 영향이 더 크다고 또 지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더 주목해야 할 건 최근에 시장 참여자 구성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신규 고래 말씀하시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한 지 155일이 안 된 큰 손들. 이 사람도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체 고래들의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거래한 가격 기준으로 보유량을 평가한 건데요. 여기서 신규 고래 비중이 52.4%로 처음으로 장기 보유자인 오래된 고래 비중을 넘어섰어요. 처음으로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신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산 평균 가격이 대략 91,922달러 정도예요. 지금 가격이랑 비교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 말은 최근 상승이 상당 부분 이 신규 고래들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이 사람들 매입가 근처까지 떨어지면 손실 보기 싫으니까 빨리 팔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전 생각나겠죠? 네. 그럼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확 커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안정성이 예전보다 단기 보유자들 움직임에 더 민감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다른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비트코인은 딱 떨어지는 내자 가치 계산이 어려우니까 투자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절대적이겠네요. 단순히 목표 가격 얼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나 시장 전체 분위기를 같이 읽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등락과는 또 별개로 좀 길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해요. 예전에는 그냥 투기 수단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지만 이제는 뭐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나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롭죠. 정부 차원에서도요? 네, 투식이랑은 다른 뭔가 독자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그 치과 신문 자료에서는 뭐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이런 거시적인 접근도 얘기하던데요. 네, 그런 접근법도 있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내외 정도. 그 정도로 비트코인을 담고 금리나 반감기 같은 큰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전략이 제시되더라고요. 특히 2025년 2분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2025년 2분기. 그리고 또 미국 뉴햄프셔나 애리조나주 같은 곳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정부 준비금으로 인정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당장은 작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네요. 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이나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유동성이나 전통적인 사이클 영향을 받을 거고 네, 동시에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이 신규 고래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하고요. 물론 아주 길게 보면 제도권으로 점점 편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관 투자자 자금이 들어오고 국가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자본의 상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진입한 신규 고래들에게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가격 사이클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점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